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8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은 다자구도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먼저 호명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기호가 1번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전혀 다른 뜻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완전히 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것도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승부는 그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이제 앞으로 몇 번씩 다 위기가 올 텐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요, 이 두 후보에게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혹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논란과 같은 엄청난 의혹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장동 의혹이 가장 폭발력이 크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 고발사주 의혹 이외에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든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방해를 했다든가, 대장동과 관련된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사기대출 부실 수사 의혹 등 개수로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폭발력이나 이거는 대장동에 비할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본 적도 없고 당직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도 당직 가져봐야 부대변인 이런 거 나가야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당대표를 지낸 적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에 그리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여의도 정치식 언어를 쓰지 않고 직설적이고 아주 신랄하고 어떤 때는 거친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설화 위험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또 따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부선 배우와 의혹 물어보니까 그럼 바지를 내릴까요? 라고 했다든가,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가 무슨 개사과라든가 하여튼 일일 실언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합니다. 두 사람은 또 2030 세대로부터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도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도 젊은 층들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쪽을 지지를 많이 했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젊은 층 마음을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후보는 묘하게도 그 내부에 적지 않은 비토 세력, 엔티 세력이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직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친박 일부라든가 경선사 치열하게 열었던 홍준표 후보 지지층들이 이제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하고 친문 일부가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아마 공통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리스크 등과 관련돼서 그것이 총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난 4일날 여론조사 업체 한국 코리아 리서치 등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는 60%, 윤석열 후보도 56%가 됩니다. 호감도는 그럼 얼마냐? 이재명 후보는 37%,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1%.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23%, 15%포인트씩 높고, 다른 여론조사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호감도가 다 호감도보다 높습니다. 자, 이렇게 호감도가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할 거냐? 각기 내부 진영의 결집을 아주 극도로
극대화하면서 중도층하고 2030 공약에서 결판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먼저 비호감도의 늪에서 탈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지층까지 그냥 가세를 해서 아마 사상 최악의 진영 대결로 치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비호감도만 서로 또 늘리는 그런 위험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주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말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뭐 경쟁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가 낫다가 아니라 아예 상대 후보는 아주 전면 부정을 하거나 증오하거나 저도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A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저 후보하고 이 후보하고 뭐 비교적 이 사람이 낫다가 아니라 아주 그냥 증오하듯이. 특히 나이 든 세대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선으로 흐르면 결국은 대선 후에도 이 심리적 불복 사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위험을 방지하면서 비호감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면 아무래도 집권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런 청사진 또는 비전 정책으로 승부하는 길이 아마 제일 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요, 이제는 여론조사상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또 이제 컨벤션 효과까지 있어서 또 더 높아졌으니까 반문이라든가 이 정권 교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을 뭐냐, 반문 다음은 뭐냐, 정권 교체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마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그런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다음 방송은 대선에 불참한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이제는 의원이죠. 의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